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간 제약이라는 걸 한번 알아보기로 하죠. 근데 이 중간 제약이라는 것이 또 간접 의문문과 얽혀 있어요.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선 문장을 읽어보고 배워보기로 하죠. He had given me 철저한 길을 가르쳐 준 거죠. 길을 자세하게 가르쳐 줬어요. which 근데 이거는 아주 충분히 명료해 보였어요. 당시에는 그 정도면 뭐 충분히 찾아갈 것 같다는 거. 이트는 가지고요. It is impossible 불가능하다 to say 말하는 게 지금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Whose fault? 그 다음에 여기 대절이 쭉 나와 있는데 무슨 대절을 해석해 보면 이런 거죠. 이어서 내가 찾지 못한 거죠. fail to는 뭐뭐 하지 못했다죠. 어떤 흔적도죠. 이 길가의 이스태블리시먼트는 건물 같은 건데 여기서는 호텔이에요. 작은 호텔이든 뭐 큰 호텔이든 여관이든 길가의 시설물, 이 길가의 호텔을 흔적도 찾지 못했다는 것. 이 대절이 나오는 거죠. 이 대절. 이 대절이 나오려면 대절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나오죠. 따라서 여기 볼 것 없이 여기는 이트예요. 이트는 가주어예요. 가주어. 이트는 가주어고 진주어는 대절인 거죠. 내가 흔적도 찾지 못했다는 것이 was의 보호가 뭐라는 거죠. 원래 whose fault인 거죠. 여기 보호 없잖아요. 그것이 누구의 잘못인지를 지금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된 거죠. whose fault 이라는 간접 의문문이죠. 이게 say의 목적으로 들어왔으니까. say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왔잖아요. 목적어. 그러니까 간접 의문인 거예요. 근데 뒤에 대절이 있으니까 앞에 it를 써야지는데 이게 중간 제약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간접 의문이 지금 또 나와 있고 중간 제약도 배워야 돼요. 자, 그렇지는 않고 찾지는 못했고 after 15 minutes or so 15분여죠. or so는 약이란 뜻이에요. 15분 정도를 운전을 한 후에 I found myself 나는 발견했다 이런 거 해석할 필요 없어요. 무시하고요. 나는 out 나와 있었다는 거죠. 긴 도로죠. 긴 도로, 기다란 도로. curving across 가로질러서 휘어져 가는 브레이크 황량하고 펼쳐진 황무지죠. 황무지로 휘어져 있는 긴 도로 위에 나와 있게 되었다 이런 거죠. I find 같은 거 해석할 필요 없이 목적어를 주어처럼 해석하면 되고 다음에 거를 보어처럼 해석하면 돼요. On either side of me죠. 나의 양적 편으로 우리 식으로는 어느 쪽보다는 양적 편으로 해석하는 게 쉽죠. 있었다 뭐가 what appeared to be fields of marsh죠. 늪지된 거죠. 늪들판. 늪들판이 같아 보이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안개가 was rolling, 넘실거리고 있었다는 거. across my path, 내가 가는 길을 따라 넘실거리고 있었다는 거죠. to my left, 왼쪽에서는 I could see, 보았다는 거죠. I could는 그냥 쓰는 거예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보았다. last glow of sunset, 황혼의 마지막 빛을 본 거죠. The skyline, 지평선, 도시에서는 skyline이라 그러고 도시가 아닌 곳에서는 보통 지평선이라 broken, 끊어져 있었어요. here and there, 여기저기 모양들에 의해서 헛관과 farmhouse인 거죠. 농장의 그냥 농장의 집들이라 그래도 되고요. farmhouse, 농장, 자 그래도 돼요. somewhere, 상당히 멀리 떨어진 거죠. over the fields, 그러니까 들판들 너머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로 지평선이 끊어져 있었다는 거죠. 저 멀리 보면 뭐 상당히 들판 건너 좀 넘어서 멀리 쪽으로 보면 뭐라는 거죠. 헛간으로 세운 집이라든가 농장의 집인 거죠. 이런 것들이 지평선을 여기저기 높은 거니까 이게 튀어나와 끊겨 있었다는 거죠. But 하지만 otherwise 뭐뭐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전혀 다른 뜻이에요. otherwise가 나왔는데 여러분이
otherwise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두 개 생각나. 뭐 세 개라도 괜찮아요. 시계 방향으로 그러면 clockwise.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 counterclockwise. 같은 방식으로 마찬가지로 likewise, like이 같다는 뜻이죠. 이 other는 다른, 반대 이런 뜻이고요. wise는 way예요. 한마디로 way. 길이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는 지금은 다른 쪽으로는 이쪽 설명한 게 먼 데는 이렇게 보이고 반대쪽으로가 더 맞을지도 몰라요. 뭐 그냥 다른 쪽으로 그래도 되지만 I appear to have left behind 뒤에 남긴 거예요. 뭐를? All signs of community 마을의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들은 다 뒤에 남기고 behind를 뒤쪽으로 옮겨놓으면 쉬워요. 이런 모든 사인들을 뒤로 하고 떠난 것 같아 보였다 이런 거. 이전에 떠난 것처럼 같아 보였다 그런 거죠. 빈칸 A에 들어갈 것은 당연히 it인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뒤에 대절이 나오기 때문에 it를 써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 강조구문도 아니고요. 강조구문 아니고요. 왜냐면 강조구문이 되려면 whose fault가 이쪽에 들어가야 돼요. 이쪽에 뭔가 이쪽에 요소가 들어가 있어야지 whose 강조구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가 대절이에요. 완벽하죠. 나는 뒤이어서 실패했다. 흔적을 찾는데 실패했다죠. 완벽한 문장이에요. 그 여기 했다는 거, 실패했다는 거, 그거는 누구의 잘못하고 전체하고 연결된 거예요. 따라서 여기는 it가 되는 건데 it는 강조구문 it는 아니고 가주어 it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중간 제약이라는 거하고 관련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 내려가 보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말로 중간 제약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어려운 건 아니고 상당히 쉬운 거예요. 자, 우선 어휘를 먼저 알아보죠. 이스태블리시먼트가 영업소, 점포, 식당, 호텔 같은 거. 원래 시설물 뭐 이런 건데 구체적으로는 이런 뜻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냥 이렇게 구체적으로 바뀌어서 해석하는 게 좋아요. 시설이라 그래도 그렇고 우리가 누가 저기 뭐 호텔을 그냥 호텔 시설 그렇게 잘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호텔 그러지. 무어랜드 황무지고요. otherwise 다른 방법으로 다르게 달리 다른 점에서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 그렇지 않았다면요. 왜 이게 그렇지 않았냐면 자 내가 간 길이 이 길로 갔어요. 실제로 나는 이 길로 간 거예요. 이 길로 갔어요. 근데 가정법으로 얘기하려면 이 길로 간 게 내가 실제로 간 길이에요. 이 길이. 근데 이 길이 아니고 뭐 다른 길로 갔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면 않으면이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모국하자가 느끼는 개념으로 그대로 설명한 거예요. clockwise 시계 방향이죠. likewise 아까 얘기했죠. wise는 way예요. 여기 보면 다른 방법으로 다르게 달리 다른 점에서는 그랬는데 제가 해석은 뭐라고 얘기했죠. 다른 쪽으로는 이라고 해석했죠. 여기서는 이게 더 맞을 거예요. 해석이. 제가 저 먼 쪽으로 보는 길이 있었고 고개를 쫙 돌려서 뒤쪽을 본 거죠. 사실 다른 쪽 반대쪽일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보면은 거기에는 흔적들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이미 지나쳐온 것 같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otherwise의 뭐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오늘 배울 핵심인 중간제약에 대해서 배워보죠. 중간제약. 신텍스를 배우면서 중간제약의 정확한 용어가 뭐냐 그런 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용어를 배우는 것도 괜히 머리 아플 뿐이에요. 자, 우선 레이첼 이름이 이쁘죠? 레이첼 is rich. 이쁜데다 부자예요. 레이첼이 부자라는 거 is true 사실이야. 이 대절이 어느 쪽에 있는 거죠? 맨 왼쪽에 있어요. 맨 왼쪽 위치. 중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 제약에 걸리질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it is true 대절. 우리가 흔히 말하죠. 가주어 it 쓰고 뒤에 대절이 왔다. 진주어가 왔다 이런 거죠. 가주어 it 사용하고 대절은 맨 아래로 내려보낸 거죠. 그럼 중간이 아닌 거예요. 자주는 이런 걸 또 어려운 말로 하면 그 밑에 또 나와 있어요. which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다음은 그냥 is Rachel is rich 해놓고 is 주어 true 이렇게 쓰게 되면 레이첼이 부자라는 거 사실이 있냐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저 대절이
중간에 위치하면 요런 거 안 된다는 거. 여기 중간 제약을 위배해서 비문이 됐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요거를 요 앞에 가지고 쓴 거 마찬가지로 가지고 써서 이 리수했던 것처럼 요렇게 바꿔놓고 is 표시를 해놓고 대절은 외치시켰다 그러는 거. 이런 걸 엑스트라 포지션이라고 해요. 여분의 자리로 내려보내는 거죠. 근데 우리말은 여치 그러지가 않고 당연히 외치 그러겠죠. 외부의 자리 그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엑스트라를 여치 그걸 써놓고 외치죠. 따라서 외치된 형태로 중간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 Then I subsequently 이게 본문이에요. Subsequently failed to find any trace of this roadhouse hotel. establishment죠. 했던 것은 was my fault. 그럼 내 잘못이다죠. 대절은 왼쪽에 있으니까 중간 위치가 아닌 거죠. 이게 괜찮아요. 근데 it was my fault. 이렇게 외치를 it를 쓰고 뒤로 외치를 시켰죠. 이렇게 외치시키면 역시 외치되는 형태로 중간 제약을 위배하지 않고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was 놓고 이거 대절 쭉 다 쓰고 my fault. 이게 대절이 주어를 중간에 놓으면 이건 중간 위치로 중간 제약을 위배한 비문이 되는 거죠. 그 다음 was it my fault 그렇게 했으면 이건 가주어 쓴 거니까 외치된 형태로 중간 제약을 위배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심층구조란 말을 썼는데 어려운 건 아니고요. 언어학에서 뭐 심층구조란 말을 많이 써요. 심층구조, 표층구조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심층은 아래 감춰져 있는 구조가 심층구조고요. 그게 바깥으로 나오면 표층구조라고 얘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대절은 누구의 잘못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이제 기반이 되는 거죠. 심층에서는 이게 기반이 되는데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의문문으로 만드는 거죠. 이 의문문으로 만들면 의문사 붙은 거 있죠. whose fault가 한 덩어리죠. whose fault가 맨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건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was가 동사잖아요. 그럼 was가 대절 앞으로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게 되면 was가 먼저 나오고 대절이 뒤에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이렇게 쓰면 대절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 같아서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was는 아까 외치를 했을 때는 괜찮은데 외치는 일단 표시를 하고 내려간 거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 was가 길이가 긴 대절을 건너서 앞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was가 이 긴 대절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까지 배워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섬의 제한이라는 표현이 또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긴 대절을 넘어가지 못한다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셔도 괜찮아요. 여기서 무슨 섬의 제한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또 이게 딱 섬의 제한도 아니고요. 또 그런 것까지는 배울 필요가 없어요. 아무튼 심층 구조는 그것은 누구의 잘못 대절. 이때는 가져오고 대절이 진주잖아요. 대절은 누구의 잘못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의문이 되려면 여기서 whose fault가 앞으로 쭉 나가죠. 그래서 whose fault가 앞으로 쭉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was가 it 앞으로 나가야죠. 의문이 되려면 was it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대절은 그대로 쭉 따라오는 것 뿐인 거예요. 가지고 it를 사용하고 외치시킨 형태로 중간 제약을 위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문장을 볼까요? 이제 이게 뭐에 들어가는 거죠? say의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간접 의문으로.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죠. 여기는 요 it는 투부정사를 받은 거죠. 이것도 외치예요. 투부정사로 받는 외치죠. 투부정사를 내려보낸 거죠. 이것도 to say야 다 쓴 다음에 it is impossible 쓸 수는 있지만 주접이죠. 주어가 엄청 길고 보호는 나머지 부분 짧으니까 it is impossible 먼저 써야 당연해요. 근데 whose fault was it 이렇게 쓰면 틀려요. 이게 틀리는 이유는 간단해요. 간접 의문이고 평서문의 순거가 아니고 순서입니다. 이것도 오타가 또 나왔네. 평서문의 순서가 되어야 하므로 비문인 거죠. It is impossible to say whose fault it was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간접 의문이며 평서문의 순서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본문은 It is impossible to say now whose fault 대절이 나오려면 이건 강조구문이 아니라 그랬어요. 강조구문은 whose fault가 어쨌거나 이 안에 무슨 성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고 대절이 whose fault라는 문장이니까 이것은
강조 구문의 저거는 아니고요. 무조건 대절은 진주어고요. 여기서 가주어 이트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가주어 이트가 여기 나와야 한다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게 평서문의 순서가 돼서 평서문의 순서로 it was가 사용된 거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 거예요. 근데 가조 이시그로의 이 작품에서도 이게 나오는 건데 그렇게 많이 볼 수 없는 그런 유형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거 나왔을 때 바로 이게 다 팍팍 나올 수 있으면 참 좋은 거죠. Whose fault? 대처를 딱 있으니까 이루었어 그런 거죠. 모국하자라면 이거 당연히 이 순간 벌써 알 거예요. 이런 문장을 많이 봤기 때문인 거죠. 한두 번 본 게 아니고 이런 문장을 많이 본 거죠. 간접 의문문이 뭐하고 중간 제약하고 얽혀 있는 거죠. 간접 의문문이 중간 제약과 얽혀 있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간접 의문과 중간 제약이라 그랬어요. 말은 어려웠지만 실제로 내용은 그닥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것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 하다 보면 이런 거 뻔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또 이게 간접 의문까지 얽혀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헉 하고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